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명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과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 앞에서 우리 직류에서 배울 때는 그냥 P는 VI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류에서는 이 전력을 계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류는 여러분들 원인이 뭐냐? 항상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상차.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이 만약에 여기가 V 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고 V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력도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커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L이랑 C 때문에 코일과 콘덴서의 성분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전류의 파형이 조금 이제 뒤지거나 앞서거나 할 텐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원래 값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의 실효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각도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요 세타 위상차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각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같이 힘을 못 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어떤 끈을 매달아서 기차를 한번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V라고 하는 녀석과 I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끈을 매게 되면은 서로의 힘이 한쪽으로 전달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I가 이쪽 위쪽으로 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각도가 서로 크면 커질수록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 있는 것은 효과 없는 것을 뺀 만큼만 아마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을 배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통한다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 하나 조금만 더 정리해보죠. 여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가 있습니다. R, L, C가 있습니다. 이제 전력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이 RLC에서 소비된 전체의 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P상전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가지고 유효전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효전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P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A라고 하고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끝! 그 다음에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끝! 보통 우리가 변압기가 용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변압기 용량이 몇 킬로짜리냐라고 하면은 한 10킬로다라고 하면은 10킬로볼트 암페어. 이 P상전력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압기 같은 거는 P상전력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P라고 하게 되고 V, I 곱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와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집에서 쓰는 선풍기, 세탁기 다 단위 와트 쓰게 되죠. 그거는 바로 이 유효전력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타가 얼마예요? 위상차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도일 때가 1 최대가 됩니다. 코사인 90 하면 그거 0이 돼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적을 때 전압과 전류 그거 다 올 곳이 실제로 유효하게 전력이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효전력이 있어요. 무효전력은 PR이라고 하고 이거는 V, I, 사인, 세타 단위는 바르 이렇게 됩니다. 바르라고 있습니다. 바르. 그러면 P상 유효, 무효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삼각형을 딱 하나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에서 소비된 전력,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 봤을 때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무슨 전력? 이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가지고 무효
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임피던스에서 소비된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P상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그리고 위상차를 세타라고 이제 놓을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성분. 어떤 회로 전체 임피던스 중에서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역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역률. 역률은 뭐가 할 때 가장 좋을까요? 역률은 1일 때 가장 좋습니다. 역률이 1이 된다는 건 리액턴스가 0이라는 얘기예요. 즉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다는 거. 리액턴스가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피던스와 저항이 같겠죠. 똑같이 돼서. 자,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도 되잖아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고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고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VI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할 얘기 다 끝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 리액턴스에서 소비된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시간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것의 관계는 P상 전력의 제곱은 이렇게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과 같게 되고요.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과 같겠습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PA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이 직류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P는 그냥 뭐 VI다. 그 다음에 I제곱 R이다.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그냥 유효 전력일 뿐이고 이 교류에서는 무효 전력과 그 다음에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교류에서는 R, L, C가 있는데 그 중에 R은 괜찮은데 L이랑 C 때문에 전류가 앞서거니 그 다음에 전류가 뒤서거니 하는 그런 진상, 지상 작용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효 전력이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VI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2라고 했으니까 2I 코사인 세타 1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유효 전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유효 전력의 단위는 1번 와트가 되겠죠. 와트. 다음 3번 교류 기기나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그냥 기기의 용량은 우리가 P상 전력으로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죠. 4번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의 무엇을 나타내는가? 코사인 세타는 회로의 역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역률. 역률은 1이 가장 좋은 거고 역률이 좀 나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도 장착하게 됩니다.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교류 회로에서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PR, 피상 전력을 PA라고 하면 역률을 구하는 식은 역률은 어떻게 계산하게 된다?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즉 PA분의 유효 전력 P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 대답을 합니다. 1번이죠. 6번 무효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VI 한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됐죠. 7번 저항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된 회로에서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인데
전력분의 전력, 피상분의 유효도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임피던스분의 저항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 임피던스 계산하게 되면은 3, 4는 5 돼서 5예요. 그 중에 저항 성분이 얼마? 4만큼 있다고 하니까 역률은 0.8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0.8. 8번 한 상이 R은 12옴, XL은 16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성간전압 200V의 대칭 3상 교류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또 역시 역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 되는 거고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R은 12, XL은 16이네요. 그렇죠?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분의 R값이면은 1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0.6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죠. 9번 200V의 교류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역률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 5A 있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이 선풍기에 우리가 전력 구하는 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전력은 P는 이렇게 됩니다. V, I, 코사인, 세타. 왜? 와트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역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VI분의 P 이렇게 되죠. 즉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율로 볼 수 있죠. 피상전력은 200V의 5A, 200 곱하기 5분의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6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분의 600 하니까 역률은 0.6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0번 200V 440W 형광등의 전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형광등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4이다. 자, 이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습니다. 문제. 자,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 이렇게 되고요. 자, 전압과 전류가 200V 0.42, 200 곱하기 0.42 분의 P 값은 얼마냐면은 40W.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47.6, 그러니까 0.476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번에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을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단위가 지금 보기에서 보게 되면 와트로 물어보고 있죠.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효전력.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는 뭐 VI로 계산해도 되고 혹은 I제곱 R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I제곱 R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임피던스가 8, 6은 임피던스가 10이죠.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 분의 100 하게 되면 10A가 흘렀죠. 그러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6이에요. 그렇죠? 6 하게 되면 이거는 600W가 될 겁니다. 답은 600W. 12번 단상 전압 220V의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면 전동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알려줬네요. P는 VI 코사인 세타인데 다 알려줬어요. 전압 얼마라고 했냐면 200V, 전류 얼마라고 했냐면 2.5A. 그 다음에 역률이 75%, 0.75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값 전력하면은 412.5W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3번 200V 교류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 5A 있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문제였었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이거는 빼도 되겠네요. 자, 다음 어느 회로의 피상전력 60kVA이고 무효전력이 36kVA일 때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갈까요? 14번. 피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과 같죠. 지금 피상전력이 60이라고 합니다. 60의 제곱은 유효전력 얼마예요? 유효전력 모르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이 36이라고 하죠. 36의 제곱. 자, 그러면 유효전력 얼마일까요? 고민 깊게 할 필요 없이 그냥 1, 2, 3, 4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1번에 24 한 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48 한 번 넣어보고 48 넣게 되면 48의 제곱이 딱 60의 제곱 나오게 될 겁니다. 3600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류 전력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